네, 다행히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포트 안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넣을지 고민이 되시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지금 목요일밖에 안 됐는데 워낙에 변동이 커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주 현 시점에서 집중해야 되는 섹터 포커스는요. 원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가장 이번 주에 화두가 됐던 게 원전주죠. 웨스팅하우스와 많이 이야기하셨겠지만 굴욕 계약이다. 50년 동안 로열티를 줘야 된다. 불평등이다.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이틀 연속 원전주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9%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 하락을 어떻게 보셨고 왜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하락 자체는 많이 과도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네. 어제 사실 14% 정도까지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이제 굴욕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2025년도 1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는 비슷한 뉘앙스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과연 빠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서 사실상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로에 대한 이 수출에 있어서도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네.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다 더 낙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사실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이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면서 또 미국으로에 대한 진출 이런 큰 그림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전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에 대한 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번 한 주에 대한 집중 섹터로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네.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에도 BHI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전주의 급락은 좀 과도했다. 바닥을 딛고 반등 국면에 들어왔다. 이번 주는 원전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피에는 게임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을 두고 희비가 많이 엇갈렸죠. 그리고 지금 게임스컵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이벤트 세론으로 보십니까? 사실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좀 넷마블이 생각을 하고 신작을 있어요.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죠.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신작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모멘텀적인 측면이 뭐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게임주들을 바라본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컴 관련돼서 많은 이벤트이고 게임 업계 내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게임스컴에 대해서 이벤트적인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사실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사실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었을 때 붉은 사막에 대해서 사실 언제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대작이 나오게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많은 부분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상당 부분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대해서 많은 부분 실이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시기 자체는 이제 게임주들은 지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 기기로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이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게임주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외에도 PC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다른 게임류에서 무언가 다른 부분까지 나와줘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게임주들은 그냥 잠깐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집중해 볼 만한 섹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게임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재료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죠. 사실 차장님의 지난주 집중 섹터가 디스플레이였고요. 회피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어요. 네, 망했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ITC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됐었으면 움직임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후속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소송에 대한 결과 자체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상당 부분 국내의 밸류 체인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가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북미 쪽에 대한 거래선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약간 성수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업체들 다시 한 번 더 매수로서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로 다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덕산 네오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그날 사실 거래량이 많은 부분 터지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는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힘을 다시 한 번 더 모았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때의 움직임 역시나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디스플레이 관련주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건 또 이번 주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어떻게 재구성하면 좋을지 비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보시면요. 여전히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가 30%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20%에는 엔터, LNG와 원전은 각각 10%씩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사실 하이닉스가 요즘 너무 주가 흐름이 좋지가 맞아요. 못해요. 사실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오게 맞아요. 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쪽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기서부터에 대한 수익을 조금 더 쌓아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캐펙스 확대에 따른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장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접근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 근래는 사실 조금은 약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을 때에는 조금 대응을 하지 말고 이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여전히 30%인데 바이오 안에서는 항상 알테오젠을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전략은 같나요?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이 결국 바이오 섹터를 가는 데 있어서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데 알테오젠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UBS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에 대한 가정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과도했죠. 과한 네.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올바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주춤하게 되면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금리가 내려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추가적인 기회는 상당히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비중 안에서 원전과 LNG를 각각 10% 태우셨습니다. 이번 주 집중 섹터가 원전인 만큼 앞서서 업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탑픽 종목 들어봐야겠죠. 다소 뻔할 수는 있는데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예, 역시 사실 대장을 봐야죠. 대장을 네.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결국은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 그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결국은 주기기를 만드는 업체이고 사실 한소원이 수주를 하던 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던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다. 이러한 이제 이 논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SMR 관련된 파운드리에 대한 역할로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반적으로 더욱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미국에서에 대한 진출 이 부분에 결국은 주가에 대한 트리거로서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많은 부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때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많은 부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소 뻔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뻔함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같이 봐볼 만한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HI 정도 같이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탑픽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LNG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을 보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여기서는 다소 뻔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어떤 종목이죠? 한택이라는 종목가 있어요. 한택. 사실 네.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LNG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한택을 좀 봐야 되는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택 같은 경우에는 화공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트의 발주처가 이제 이 건설사에게 이제 수주를 주게 되면 그 건설사가 한택에게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 교환기라든지 아니면 반응기라든지 아니면은 LNG 저장 용기 관련돼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 역량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LNG 미국의 프로젝트에서도 이미 레퍼런스를 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하반기 때 관련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영업 이제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해 200억 정도를 네. 줬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때 이미 영업이익이 180억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주에 대한 잔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LNG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는 네. 실적 자체가 일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때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택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은 지금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새내기 주입니다. LNG 관련주를 볼 때 한택을 탑픽으로 좀 보자라는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은 호흡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을 네. 가져왔어요.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뭐냐라고 보시면은 내시경용 관련돼서 출혈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지혈을 하게 되는 지혈제를 만드는 지혈제, 회사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사실 열로써 지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립으로서 이제 그것을 막아둔다거나 이렇게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치료제로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의 FDA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도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1차 관련된 치료제로서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확정만 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가 2020년도에 결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메드트로닉이 이제 이 네. 글로벌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실적은 다소 아직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단기적으로도 지금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끌고 갈 포트폴리오 각 섹터 안의 탑픽 종목까지 면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